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 하락 엄청나게 심하게 시작해서 저가는 2,85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살금살금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예요. 자, 지난번 1차 법원에서 기각 판정이 나왔을 때, 이번 어젯밤에 다시 한번 법원에서는 이 SEC와 XRP 법적 리스크 해소되는 부분, 우리 둘이 합의했으니까 이제는 끝내주세요 라는 그 부분을 기각을 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현재 시장은 다시 한번 법적 리스크는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이 법적 리스크가 올라옴에 따라서 SEC가 ETF를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다, IPO를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조금은 이야기가 틀리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어떠한 부분이냐? SEC는 말 그대로 법적 리스크는 해소가 안 됐다 하더라도 ETF라든지 IPO는 SEC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는 별개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그리고 어젯밤부터 잠을 못 주무셨던 모든 분들, 오늘 영상에서 XRP 리플 코인을 어떻게 우리는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 매수든 매도든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은 다시 한번 틀려질 수밖에 없죠. 자, 지금 4개월째 이 박스권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3천을 이탈했다가 올라갔다가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 너무나 지치게끔 만들고 있는 현재 이런 시장에, 어제 날짜로 토레스 판사가 다시 한번 기각 처리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힘이 더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말 그대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린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죠. 또한 지금처럼 여기까지 떨어졌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젯밤을 제외하면 3,000원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나온 단가까지 오기까지는 대외적인 이벤트,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을 엄청나게 억눌렀던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그에 대한 시작은 토레스 판사의 승인, 한마디로 합의점에 승인을 하고 이제는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물을 건너가다 보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다만 모멘텀에는 변동된 내역이 없다. 말 그대로 SEC와 XRP 리플 코인이 8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법적 리스크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 고유 권한인 ETF라든지 IPO 이 부분들은 승인해줄 가능성 또한 높다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우린 이 부분을 현재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한번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어제 날짜로 하락 압력을 가져왔던 이유, 바로 미국 법원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SEC의 소송 합의 요청을 재차 기각했다. 이번에 두 번째 기각이라는 거. 첫 번째 기각 뭐였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로 1차적으로는 이 부분을 기각했다. 근데 이번 두 번째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법원의 공적 판결을 앞두고 너희들은 합의했다는 건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거든요. 리플과 SEC는 판결 거부 권한이 너희들한테는 없다. 그래서 리플과 SEC 항소 철회 또는 항소 절차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물론 이 내면에는 토레스 판사가 트럼프를 싫어하고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을 반대한다, 이런 연방 판사들의 움직임과 함께 이 멘트가 나왔다라는 말도 엄청 많죠. 자, 그래서 이 토레스 판사는 당사자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구속되지 않기로 합의할 권한은 너희들한테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례는 그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우회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플 변호사, 얘네들은 뭐라고 합니까? SEC와 법원 모두 실망했다, 조용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조용한 합의. 어떠한 합의일까? 말 그대로 법원의 법적 리스크는 해소가 안 됐지만 SEC와 XRP는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고 있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가처분 명령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SEC가 실제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 법령에는 의미될 게 없다. 그래서 약 5천만 달러를 합의하는데 형태의 절충의 가장 현실적인 타협 시나리오로 분석했고 SEC가 ETF 승인이라든지 IPO를 앞두고 가처분 명령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게 SEC는 법적 리스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XRP 니플 코인의 ETF라든지 IPO라든지 이런 자신들의 고유 권한은 행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한 추가적으로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재차 자리를 잡고 브레이크라인을 잡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 우린 매수 그리고 매도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실 거고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거거든요. 이 토레스 판사가 어떠한 판결 결과를 갖고 왔는지 또한 이 부분에 따라서 우회적으로 어떻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 관리 또한 차트에 대한 분석까지도 같이 다 잘 모아놨으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 링크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도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자,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말씀을 드렸던 미국 법원 토레스 판사가 니플 SEC 소송 합의에 재차 기각했다. 자, 어젯밤 10시 12분에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시장을 뒤흔들 줄 알았던 XRP 니플 코인이 다시 한번 법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구나.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충격을 받은 그 부분에서 매도 물량 또한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었거든요. 근데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3% 최대 3%의 하락을 갖고 왔고 다시 오늘 날짜로는 재차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에 대한 이유가 서두에도 설명을 잠깐 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토레스 판사는 이번 결정문에서 당사 간 합의가 공적 판결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판결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법원에 정식적인 판결 없이 소송을 끝내려는 항소 자체를 철회하거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소 자체를 아예 철회하는 방법도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토레스 판사 이 정치적 성향 자체가 해당되는 트럼프의 반대적인 성격을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찌됐든 간에 토레스 판사가 이렇게 기각 처리했다는 거는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SEC의 의도 그리고 말 그대로 XRP의 의도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건 6월 27일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항소를 취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레스 판사가 언급했던 항소를 취하한다. 이 부분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부분에서 니플 소송은 5천만 달러의 수준으로 합의할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해당되는 그 부분 자체가 어디까지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까? 양측, 바로 니플과 SEC 양측의 항소가 취하가 된다. 그러면 언제쯤? 7월에서 8월 중에 합의 사실을 항소법원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에서 니플의 소송은 올해 여름 안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니스폴리는 다음 상태 보고서가 8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8월 제2순회 항소법원에 제출될 예정에서 바로 그들의 항소를 서로 간에 취하를 하면서, 취하한다는 건 1차 판결을 그대로 이행하겠다 라는 부분이죠. 근데 조용히 합의를 하겠다라는 것은 벌금 또한 SEC와 XRP, 니플의 서로 간에 조용한 합의를 통해서 가능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그 부분을 지금 미국 변호사라든지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XRP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어디에서부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SEC가 XRP의 법적 리스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고유 권한으로 니플의 IPO라든지 ETF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선 잠깐 설명해 드리면,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요.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둘 다 어떠한 부분을 가져옵니까? 고래들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들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XRP 니플 코인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기 전에 패턴과 유사하다. 곧 폭등할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들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가장 컸던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IPO도 나오고 ETF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 SEC의 명분이 확실하게 서겠지만, 지금은 미국 법원이 그 부분을 기각했기 때문에 SEC의 권한을, 고유 권한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에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ETF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전에 CME 파생상품 글로벌 1위 거래소의 선물 약정 XRP가 5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만으로도 고래들의 자금력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어 있는 현재 상태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부터가 고래들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유입된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올라갈 것을 알고 있는 고래들이다. 이런 MM 세력은 마켓 메이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에도 그들은 매집 구간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갔었다라는 거. 이 부분 어디에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니플의 고래들은 이미 많이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다. 왜? 니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IPO가 나오게 된다. 이것 또한 SEC가 승인을 해줘야지 가능한 부분이죠. 1000억 달러를 넘본다. 시총이 1000억 달러. 이 부분은 서클의 사례로 우리는 XRP 니플 코인 또한 당연한 상승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고래 또한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설명도 많이 해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지난 3월 달에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어요. 니플의 고래가 얼만큼 매수를 했을까? 그들은 매수가 아니라 매집이라고 칭하죠. 자,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여러 번 설명해 드려서 다들 아시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그러니까 단가를 올리면서 매수하는 것도 매수다.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건 틀립니다.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지금처럼 확실한 저점을 만들었을 때 비중을 조금씩 들어가는 게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자, 이건 3월 20일에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니플의 고래 뭐라고 합니까?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두 달 만이 언제입니까?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이 되겠죠. 근데 이건 날짜로 끝난 게 아니에요. 5월 달에도 또 한 번 고래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죠. 자, 이 부분은 5월 10일 날 나왔던 내용이죠. 니플 고래들은 한 달간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한 달이면 얼마죠?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그러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현재 6월 27일 오늘 날짜까지 엄청난 대외적인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박스권을 형성했던 건 지난 3월 달부터였죠. 그럼 어때요? 차트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1월 20일부터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요렇게 2,500원도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렸다가 횡보 라인 가져오다가 한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한번 떨어졌다가 또 한번 올렸다가 이렇게 움직였죠. 자, 이게 1월 20일부터의 움직임이거든요. 어때요? 떨어질 때 고래가 매집했다. 이 고래는 언제 들어왔을까?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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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확실한 저점마다 그들은 비중을 조금씩 추가했다. 근데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5,000원에 매수했어요. 뭐 5,000원 근처까지 올라갔으니까 5,000원에 매수했다 치죠. 여기서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져. 어떻게 할까요? 개인들은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하는데 고래들은 왜 떨어지는 와중에 개인들의 물량을 받으면서 매수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고래들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고래들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있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영상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링크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 클릭해서 저희 쪽 링크로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거고,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하나씩 정리해 놓은 내용이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예요. 무료니까 먼저 자료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톡방 들어와서 톡방에서도 무료로 그대로 이용하셔도 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리플 코인, 물론 법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기대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거 뭐가 있습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 법안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체 없이 통과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니어스 법안 참고로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죠?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또 개인들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래를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이용 가능한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게 지니어스 법안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만 이용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XRP 리플 코인이 갖고자 하고 있는 길 누구와 함께 합니까? 미국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미국 정부와 손을 맞잡고 움직임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자, 이게 6월 26일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유니클로, 스타벅스, 이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리플에 이온페이와 함께 오프라인도 이제는 결제를 지원한다. 말 그대로 이제는 실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현재 XRP 리플 코인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미 트럼프 정부에서 왜 코인 시장 패권을 확보하려는데 스테이블 코인과 ETF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리플 코인 물론 지금 시점 다시 또 기각이 나왔으니까 힘이 쫙 하고 빠지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리플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빨리 올라가고 높이 올라가서 안 떨어지면 좋죠. 근데 지금은 그 부분들에 대한 대외적인 여건을 정리하고 있는 시점, 또한 SEC와 XRP의 4년이 넘는 법정 공방을 정리하는 시점이라고 보시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린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갖고 가느냐, 그 부분을 먼저 구성하는 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떨어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떨어지고 해당되는 상승하고 당연히 상승하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이 시점을 우린 상승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가게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XRP 니플코인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두 가지 어떤 걸 선택하셔도 저희 쪽 링크와 연결될 거고요.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거고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하셔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 다 무료예요. 무료니까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